안녕하세요. 오후의 철학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은 그냥 때우면 되지. 혼자 먹는 게 편해.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밥상 차려놓고 앉으면 눈물이 나. 이게 뭔가 싶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왜 어떤 분께는 그렇게 쓸쓸하게 느껴질까요? 음식 맛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닙니다. 그 밥상 너머로 보이는 빈자리가 함께했던 사람들의 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지금 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참으로 묵직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독거노인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더라도 진짜 혼자인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말이 없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느낌. 그 외로움이 때로 더 깊습니다.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도 평생 이 외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친한 친구도 거의 없이 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독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비참한 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품격 있는 자들에게는 축제다. 그가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장의 의미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왜 그토록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닌 나만의 축제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1. 외로움의 진짜 원인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내면의 빈곤. 먼저 쇼펜하우어가 든 아주 유명한 비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아프니까 멀어집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다시 줍습니다. 그래서 또 가까이 옵니다. 또 찔립니다. 이 비유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얼마나 정확히 들어맞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랑 같이 살면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아들 부부 사이에 낀 것 같은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살면 너무 외롭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찔리고 멀리 있으면 춥습니다. 친구와 자주 만나면 좋긴 한데 이런저런 비교가 되기도 하고, 어디 한번 서운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상처가 깊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있으면 쓸쓸합니다. 역시 가까우면 찔리고 멀리 있으면 춥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의 해결책을 거리 조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따뜻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어봐 주십시오. 외로움의 원인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지나간 기억들이 옵니다. 후회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비교가 옵니다. 저 집 자식은 효도를 잘한다던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했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 생각들과 단둘이 남게 되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내면의 빈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이 처음엔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합니다. 내면이 빈곤하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일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5년을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오는 삶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셨습니다. 가족 여행도 거의 못 갔고 취미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퇴 후 이분은 아침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동네를 2바퀴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다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가 길고 텅 빈 느낌이야. 자기 자신이 텅 빈 느낌. 그것이 외로움의 진짜 원인입니다. 타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본론 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다 자족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입니다. 재산, 건강, 지위 같은 것들이지요. 두 번째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명예, 평판, 체면.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입니다. 내면의 자질, 지성, 감수성, 성품. 쇼펜하우어는 이 3가지 중 3번째, 내면의 풍요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잃을 수 있고 평판은 바뀔 수 있지만 내면의 자질은 평생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을 읽을 때 그 안에 사는 인물들과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선율이 자기 삶의 어느 장면과 맞닿는지를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당의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생명의 작은 기적에 감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책 속의 현자들, 음악 속의 감동, 자연 속의 생명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74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공장에서 일하셨고 3 자식을 키우느라 책 한 권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동네 도서관을 찾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읽고 싶었는데 못 읽었던 소설들을 빌려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눈도 침침하고 집중도 안 돼서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소설 속 인물들이 너무 생생해서 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것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책을 읽고 나면 혼자인데도 외롭지가 않아. 책 속 사람들이랑 한참 지낸 것 같고 이 나이에 이런 낙이 생길 줄 몰랐어. 이 문장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면 항상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말투, 표정, 행동, 주제. 다 상대에게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에 사시는 67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아내의 권유로 수채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며 거부하셨습니다. 억지로 붓을 잡으셨는데 3달 뒤 그분의 책상 위에는 매일 그린 스케치북이 수십 장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좋아하는 것은 아침 일찍 혼자 나가서 동네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혼자 스케치북을 펴고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 시간. 이분은 그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데 전혀 외롭지가 않아. 오히려 충만한 느낌이야. 뭔가 가득 찬 것 같은 느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아. 이분이 체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완전히 혼자인 그 순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된 것입니다. 수채화를 그리는 그 손이 바로 자기 자신의 손이고, 풍경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자기 자신의 눈입니다. 누구의 아버지로서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으로서도 아니고, 그냥 이 세상과 마주 앉은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은퇴 이후 비로소 찾아온 자유이자 선물입니다. 본론 3. 고독을 품격으로 바꾸는 3가지 열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실천적 방법.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바탕으로 고독을 품격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3가지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타인의 평가로부터 독립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사셨습니다. 부모님 눈치, 직장 상사 눈치, 이웃 눈치, 자식 눈치.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항상 행동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남들은 실제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그 시선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그 시선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게 창피하지 않을까? 대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까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 작은 전환이 삶의 무게를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9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평생 체면 문화 속에서 사셨습니다. 옷도 남보기 좋은 것 위주로 입고, 음식도 손님 오면 잘 보이는 것 위주로 차리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엄마 자신을 위한 게 뭐가 있어?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순간 눈물이 나셨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는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마음껏 틀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선화가 좋아서 베란다에 화분을 잔뜩 놓으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저러면 어떠냐는 생각도 드셨지만 곧 그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베란다 나가서 꽃들 보는 게 진짜 낙이야.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두 번째 열쇠,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드십시오. 나만의 루틴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저녁에 15분 동네를 산책하는 것, 잠들기,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일기로 쓰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좋아하는 음악을 진짜로 듣는 것.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루틴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루틴은 삶의 구조를 줍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면 하루의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 구조가 없어진 자리에 무기력이 들어옵니다. 나만의 루틴은 그 구조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아주 작은 구조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루의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열쇠 자연과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고도, 더 빨리 하라고도, 남들 눈치를 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자연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이슬 맺힌 풀잎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소리,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등산이나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그 순간 잠시나마 생각이 멈추고 감각이 깨어나고 나라는 사람이 이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로 편안히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편안함이 고독의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경남에 사시는 72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처음에는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권유로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처음엔 그냥 몸을 움직이기 위해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침마다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뭐가 자랐나 보고 싶어서 먼저 나가게 돼. 어제 심은 씨앗에서 싹이 나왔을 때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기쁠 수 없어. 자식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말이 없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결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비참한 자들에게는 형벌이지만 품격 있는 자들에게는 축제다. 이 문장에서 품격 있는 자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 작은 루틴을 통해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품격 있는 자입니다. 어르신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헌신적인 삶인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아니, 그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 없이, 남들의 눈치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도 되는 시간. 그것이 인생 후반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저녁 딱 20분만 해보십시오.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어색할 겁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밀려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어색함이 자기 자신과 처음으로 제대로 악수를 나누는 순간입니다. 그 20분이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시간에서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쇼펜하우어의 그 말이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고독은 품격 있는 자들의 축제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이야기, 예술, 고통을 잠시 멈추는 마법을 나누겠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왜 마음이 고요해지는지 그 철학적 이유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의 철학이었습니다.